왜 비트코인을 다루는지도 이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나오는데 최근 3년은 약 80%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치긴 하죠.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 3년이니까 2023년도 초가 하락장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작년에 우리가 하락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84%, 7년으로 보면 약 60%. 그래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긴 합니다. 왜 이걸 좀 보여드렸냐?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 계속 중동 사태가 점점 더 이렇게 좀 심해지는 상태인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다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정세 자체가 각자 도생의 시대이고 또 각 국가 간의 패권 다툼, 전쟁 같은 상황들이 앞으로도 더 잦게 일어날 수 있는 또 환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또 이란을 공격하고 이게 현재 한 달 정도 예상을 하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에 계속 놓여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유가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로 다루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도 이 전쟁이란 상황이 꽤 큰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과거에 이제 여러 전쟁 상황이나 국지적인 도발 상황들이나 이때 상황들을 보면 이런 우리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작지 않은 폭으로 두 자릿수 또는 한 자릿수 후반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 좀 길게는 수개월, 또 짧게는 뭐 1, 2주 정도 사이에 빠르게 또 회복하는 경향들을 대체로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이번에 중동 사태 때는 비트코인이 그래도 잘 막고 있는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지금 우리가 2월 초에 6만 불 거의 초반대를 터치하고 왔잖아요. 그 가격대가 그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잘 방어하는 느낌이다. 이런 좀 느낌을 받고 있고,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이제 이런 상황 자체가 좀 불확실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찰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너무 잦은 대응이 좋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린 좀 이거 장기적으로 보는 노후, 은퇴 설계 자산으로 보고 있는 만큼 너무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일어나서 팔고 사고 한다기보다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또 본격적으로 주제를 한번 좀 다뤄볼 텐데,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비트코인 자산 하나를 가지고 이제 은퇴 설계와 노후 준비를 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계속 다뤄보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기존 금융 자산들이 많잖아요.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100, 국내는 코스피 200 지수도 있고, 금이란 자산도 있고, 여러 자산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자산들 중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좀 시너지를 내는지, 그 중에서 또 비트코인 어떤 부분이 좀 더 유리한지, 이런 부분도 좀 다뤄볼 거고요. 우리가 좀 시대가 좀 많이 바뀌긴 했잖아요. 지금의 은퇴 준비는 사실 단순한 잉여 자산의 축적을 좀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구매력도 잘 보존해야 되고, 나름 이제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좀 하기 위해서 약간 고도의 전략적 자산 배분이 좀 필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고금리 시대 때는 은행 예금이나 이제 확정금리형 상품 하나만으로도 이제 안정적인 은퇴 설계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좀 환경에서는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갖춰져야 된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좀 성장성도 있어야 되고, 변동성에 대한 통제도 조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복리를 잘 누릴 수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진 은퇴 설계가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 오늘 이제 주로 얘기 드릴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코스닥 200이나 이런 자산들이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한 번씩 어떤 자산인지를 좀 보면 S&P 500이라 하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500개 대형 우량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아마 투자시장에서 시가총액의 한 70-80% 이상 좀 포괄하고 있어서 거의 사실 미국 경제의 약간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긴 합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금융 섹터를 제외하고요. 상위 100개 비금융 우량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그러니까 정보통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죠.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 좀 크고 어떤 성장률 좀 높은 좀 편이 있긴 합니다. 코스피 200도 오늘 좀 다룰 텐데, 코스피 200은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상위 200개 우량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두 개 기업이 거의 30-40%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기형적인 구조이긴 하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하고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 지수이긴 합니다. 그리고 금이 있고요. 비트코인 있고요. 좀 다뤄볼 텐데 그 왜 이 지수를 좀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흔하게 범하는 오류들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마 개별 주식을 직접 발굴해서 집중 투자하려는 좀 시도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약간 초과 수익을 좀 꿈꾸는 거죠. 근데 시장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개별 기업의 생존 확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아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투자를 20년, 30년 장기 투자 플랜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을 투자했을 때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온 이 자료는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인데요. 10년 전, 그러니까 2016년 1분기 때 상위 20개 기업 리스트고 오른쪽은 현재 2026년도 1분기에 미국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 리스트입니다. 10년밖에 안 된 기간이거든요. 9개가 이 상위 20기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2016년도를 보면 어떤 기업들이 주로 많냐면 에너지, 뭐 엑선모빌이나 쉐브론이나 그리고 통신회사, AT&T, 그리고 이제 버라이즌 같은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영원 지지 않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또 표현하는 뭐 제너럴 일렉트로닉 같은 이제 제조기업도 있고 또 P&G나 뭐 코카콜라 같은 소비재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20위권 밖으로 다 밀려나 있죠. 지금은 그 자리를 어떤 기업들이 채우고 있냐. 인공지능 혁명이나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이제 어떤 폭발적인 수혜가 있어서 이제 AI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뭐 전기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상위 20개 기업의 위치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건 불과 10년 사이에 이런 변화인데요. 우리가 20년, 30년의 어떤 산업 트렌드를 맞춰서 거기에서 승자 기업까지 맞춰서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 어떤 은퇴 설계를 위해서 장기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퇴출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수 투자를 좀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수에 투자한다는 거는 이제 S&P 500이나 뭐 나스닥 100 같은 개별 기업의 쇠퇴 리스크를 많이 차단을 하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막 승리해서 덩치가 막 커질 때는 이 기업의 비중을 더 늘리게 되고요. 이 기업이 이제 실적이 악화돼 가지고 시가총액이 쪼그라들면은 이것에 대한 비중을 자동적으로 축소를 하게 됩니다. 또 퇴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국 상위 500개 기업, 상위 100개 기업, 상위 200개 기업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꾸준히 이 시장만 살아있다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에서는 반드시 이런 지수형 ETF, 이런 것들 투자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개별 주식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지수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냐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과 7년 정도의 각각의 지수별로 성과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최근 3년은 한 15% 정도, 최근 7년으로 넓혀보면 13% 정도입니다. S&P 500을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아주 길게 뭐 20년, 30년으로 보면 S&P 500에 투자하면 연평균 한 10%에 11% 정도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규모, 두 자릿수 이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겠죠. 그만큼 안정적이지만 성장 폭에는 좀 어느 정도 닫혀 있긴 하죠.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술주가 중심으로 있으니까 성장폭이 좀 높습니다. 최근 3년은 높죠. 약 24% 연평균 성장률, 매년 24%의 성장한다는 얘기죠. 7년은 이제 18%. 이게 왜냐면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성장폭이 확 높으면 연평 성장률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시간을 길게 늘리면 늘릴수록 어떤 해는 오르고 어떤 해는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치를 하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 한국 시장 반도체 사이클 있어서 작년하고 지금까지 너무 좋잖아요. 약 34% 됩니다. 최근 3년은. 근데 이 시계를 넓혀서 최근 7년으로 보면 약 15%. 금 최근 되게 많이 올랐지만 또 최근 7년 보면 11%입니다. 우리가 주로 다룬 비트코인 자산, 왜 비트코인을 다루는지도 이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나오는데 최근 3년은 약 80%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치긴 하죠. 굉장히 높은 겁니다. 최근 3년이니까 2023년도 초가 하락장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작년에 우리가 하락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84%, 7년으로 보면 약 60%. 그래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긴 합니다. 왜 이걸 좀 보여드렸냐? 은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중에서도 연평균 성장률이 높아야겠죠. 그래서 이 주요 지수들과 비트코인, 금의 연평균 성장률을 좀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금, 코스피, 나스닥, S&P 500 어느 정도 과거에 검증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한 두 자릿수, 10%, 15%, 10% 후반대 정도 성장률을 대체로 보이긴 했습니다. 길게 봤을 때.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신흥 자산이잖아요. 2009년도에 처음 나온 자산이니까 최근 3년, 7년 동안 나왔던 이 성장률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계속 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10년 같은 경우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주요 이제 글로벌 자산 운용사에서도 지금 제가 적어 놓은 요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35%, 조금 현실적으로 보면 25% 성장, 조금 부정적, 보수적으로 보면 연평균 15% 성장.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높죠. 어떤 분들은 이거 보시면 연평균 성장률이니까 10%, 20%, 20%, 25%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 개별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 또는 몇십 프로 차이는 큰데, 근데 이게 복리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는 연평균 성장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10%, 5%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제가 한번 그걸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자, 보세요. 매월 100만 원씩 꾸준히 산다라고 쳤을 때 그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10%, 15%, 20%, 25%, 35%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봤는데요. 빨간색 해놓은 이렇게 비교해 보자고요. 15%, 25%, 10%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게 첫 5년 동안은 연평균 15%씩 성장한 자산은 약 8,9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연평균 25% 성장한 자산은 1억 2천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죠. 어떻게 보면 3천만 원이 안 커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을 더 길게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가보면 2억 7천과 5억 3천이 돼요. 거의 1점 몇억 차이가 되죠. 그 다음 15년을 하면 6억 7천과 19억 5천, 거의 12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20년을 하게 되면 15억과 68억, 어마어마한 갭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평균 성장률 10%, 5%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다. 우리 워렌 버핏이 지난 60년 동안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왔잖아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수익을 냈는데 워렌 버핏조차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지난 60년 동안에 20%를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 20%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수치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이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럼 비트코인만 해야겠네. 또는 상대적으로 높은 나스닥 100만 해야겠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평균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데이터의 함정인 거죠. 함정.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평균 데이터가 매년 어떤 흐름을 통해서 이 수익률이 나왔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25년, 한 15년 동안 매년 이제 이 성과율을 보면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14년도나 2018년도나 2022년도로 보면 다 빨간색 져져 있잖아요. 비트코인, 주식, 그리고 금 포함해서 자산들이 대체적으로 다 마이너스를 본 똑같은 해인 거예요.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비트코인이 가장 컸죠. 2018년도는 73% 하락했고, 이때 코스피는 마이너스 20% 하락했네요. 그리고 2022년도 가장 최근의 하락장을 보면 비트코인은 한 해 동안 64% 하락했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32% 하락했어요. 근데 하락하고 나서 그 이듬해 보면 회복하는 회복률, 회복하면서 상승하는 율이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높긴 해요. 155%, 그다음에 나스닥도 32% 빠진 다음에 이듬해 바로 53%, S&P 500도 18% 빠지고 나서 26% 바로 회복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는 연평균 성장률이 나스닥과 비트코인 압도적으로 좋아서 이 자산 하나만 가는 거는 이 평균 수익률의 함정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다. 결국 다른 자산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다. 그래서 연도별로 성장률이 있는 것을 좀 관찰해보면 좋다. 두 번째는 특히 이런 나스닥 100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하락을 한 다음에 회복하는 크기도 엄청나게 빠르고 크게 회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이 어느 하락장이 좀 진행된 상태라면 특히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률이 되게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데
비트코인이 작년에 6%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고점 대비해서 한 40%에서 50% 사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회복할 때도 되게 빠르게 좀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퇴 자산은 이런 개별 주식보다는 지수 기반의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트코인과 같이 이제 성장성이 되게 높은데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은 그러니까 시간을 약간 무기 삼아서 그러니까 매월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꾸준히 이렇게 사야 되는 거죠.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하는 굉장히 달콤한 수치 때문에 이 자산이 좋아서 투자를 하는데 결국은 매년 연 단위는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때문에 공포에 질려서 자산을 투매하기도 하고 시장을 떠나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은 되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이렇게 뭐 30%, 뭐 60% 사이 하락을 했을 때 이 자산을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라면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으로 여기고 아까 이거를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을 잘 활용하면 은퇴 시기도 당길 수 있고 이 자산의 특징들도 잘 살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 가지 숫자들 나오고 했는데 이런 숫자들 보면서 내가 어떤 자산을 골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또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